안녕하세요. 제이주식TV입니다. 지금 금요일 7시 30분 지나고 있습니다. 수요일 시장 마감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월요일, 화요일 7%, 월요일날 7% 급락이요. 어제하고 오늘 540선을 지지하였습니다. 540선 일단 바닥 지지선인가를 일단 확인해주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웨이는 이틀간 양 3,600을 매수했고 기관은 1,100을 총 매수 이틀 동안입니다. 그 중에 오늘 투신이 굉장히 의미 있는 200억 정도를 정확히 212억을 매수했습니다. 조금 한 300억이나 500억 정도 매수는 굉장히 좋았을 텐데 조금 부족합니다. 저의 기준은 조금 부족합니다. 한 500억 정도 들어오긴 300억 정도만 더 들어오면 참 좋겠습니다. 내일 정도에 만약 이제 300억 정도 들어온다 그러면 540에 대한 지지선을 확고히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무조건 막 뚝뚝 상승하는 게 아니고 다시 한번 540선 지지선 테스트를 하러 내려옵니다. 보통 3, 4일 반등하다가 다시 또 한 3, 4일 또 이렇게 살짝짝 내려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또 이렇게 하거든요. 투신들이 막 꾸준히 산다고 해가지고 막 바로 막 5일 연장 사는 게 아니고 또 한 3, 4일 사다가 또 2, 3일 팝니다. 그러면 또 지수가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일단 1타 바닥 지지선은 540은 주가 바닥 따지 기간으로 보입니다. 또 54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매매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레버리지 기준으로 보면은 그 코스닥 레버리지 있지 않습니까? 150 그 금액으로 5,510원입니다. 5,510원이 유지된다 그러면 상승 반등 추세가 유효한 거죠. 일단 지금은 조금씩 분할매수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저 때문에 오늘 현금 하셨으면은 이제 좀 보셔가지고 좀 살금살금 자금을 투입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현금은 50%는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말씀드렸습니다. 내일도 약간 오를 수 있습니다. 내일도 약간 오를 수 있습니다. 내일도 빠질 수 있지만 뭐 오른다고 봅니다. 장 초반에 오른다 그러면 너무 더 추격하지 마시고 또 한 번 더 오른다 3, 4일 오르면 또 당연히 반락이 또 있습니다. 반등에도 또 반락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땐 또 겁먹지 말고 사시고 540이 지진다 그러면 조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신용 잔고가 오늘 1,000억 줄었고 오늘도 한 1,000억 줄어서 참 좋겠으나 그러면 한 4조 7천억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한 4조 5천억, 4조 3천억과 2, 3천억 수준이 나기 때문에 뭐 그는 뭐 지수를 올려서도 뺄 수 있고 조금 내려서도 뺄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이제 부담이 안 되는 수준이 되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신 쪽에서 200억, 212억, 정확히 212억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한 앞으로 2, 300억만 더 들어온다 그러면 바닥을 지지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투신이라든가 외인이 매수되면 이제 큰 주포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매도하고자 했던 그 개미들이 이제는 안정화되니까 좀 마음이 안심을 좀 자제를 하게 됐습니다. 매도를 함부로 안 해요. 그러면 팔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매수세가 붙으면 지수가 종목 시세가 바로바로 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상승 추세 전환이 아니고요. 지금은 화려한 반등 장세입니다. 오늘 펼쳐진 거는 개별 종목에서 화려한 반등 장세가 펼쳐진 것이기 때문에 꼭 추세 전환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 그냥 반등이다. 반등 심하다. 좀 내가 이 시장에 대응하는 게 무섭다 그러면 현금을 좀 하셔가지고 조금만 이게 지금 외바닥입니다. 540이 외바닥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뭐 550이나 560이나 이렇게 한 기간 좀 꼭 거치게 됐습니다. 2018년 10월 30일 급락 과정에서 최소 2달간의 급락 과정이 바닥 따지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그 근처까지 내려왔다가 천천히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최소한 2달 정도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급하게 추격 매수하게 되면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 점을 항상 명심하시고 매매를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은 저도 그냥 단타에만 했었는데 이제 앞으로 딱 이번 주나 내일부터라도 조금 이제 스윙 쪽으로 이제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종목에 대해서 지금부터 철저히 공부를 하시고 조금 급락이 나온다면 이제 급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버티기 바랍니다. 이제 540이라든가 또 투신의 그 한 2, 300억 추가 매수 부분을 확인하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항상 그 투신 그 매수 거를 보셔야 됩니다. 또 며칠 지나서 반등이 말씀드린 대로 한 2, 3일 더 추가 지속된다 그러면 또 광분할 겁니다. 이제 바닥 닫았다 무조건 상승한다. 그럴 땐 또 속지 마시고 또 반락이 나옵니다. 2018년 10월달도 항상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옆으로 하면서 5일선이 이제 돌려 세워야 됩니다. 5일선이 우상향 턴하면서 우상향 과정을 거치는데 약간 아직까지는 조금 더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에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죠. 현금 비중은 그래도 여전히 50% 유지하시고, 이제, 만약에 이제 좀 봐가지고 투신 쪽에서 좀 유입이 되고, 만약 21선과
21선과 5일선 골드수가 난다 그러면 그때 이제 자금을 좀 집중 투하를 하는 거죠. 그때부터는 조금 안전한 쪽에서 하는 거고. 이해되셨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참 나을 것 같습니다. 일단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시간대별 추이고요. 예. 11시까지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난번에 11시까지는 거의 한 70억, 80억대까지 이게 사고 있다가 제가 그때 보면은 이때 팔았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이때 11시 40분, 11시 40분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11시 40분인데 또 107억, 108억 기권이 팔고 있다가 보니까 투시는 꾸준히 80억에서 200, 거의 210억까지 두 배를 다 샀고 그때 금융투자는 다시 마이너스 그때 107억이었는데 107억 가까이 됐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한 11시경이죠. 11시 30, 40분경 한 87억까지 사고, 마이너스 100억 정도 팔고 있었는데, 결론 보니까 다시 2시부터 다시 또 사더라고요. 다들 이걸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저도 레버리지 부분을 다시 매수를 가담시켰습니다. 5,500대 수준에서 다시 레버리지를 조금 담았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반등 시 소외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일부 비중을 채웠습니다. 많이는 채우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또 3시까지 쭉 지켜봤습니다. 2시부터 시장이. 근데 외에는 계속 꾸준히 700억대를 유지하고 있었고, 그때 기관대부터 거의 이제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갑자기 100억부터 시작하는데, 거의 1분 단위로 거의 3억, 5억, 2억, 10억씩 쭉쭉 올라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3시 넘어서부터는. 그래가지고, 이거 좀 더 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지수상으로 좀 올려가겠다 했습니다. 왜냐면 이때 팔았어야 되는데, 투신도 팔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또 금융투자, 매도한 금융투자는 매도를 줄이고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거의 이제 쌍끌이 매수가 되는 거죠. 외인 기관 쌍끌이 매수하다 보니까 지수 쪽으로 크게 더 볼 거 있습니다. 또 이때 마침에 지난번 동영상 올 때보다 신라젠인가요? 한번 보겠습니다. 신라젠이 그때는 15% 정도 이렇게 급락한 상태였는데 자꾸 이제 외국인과 기관 금융투자 수신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일부 개미들도 매수가 가담했는지 대략 한 17%, 15% 하락해서 종가상으로 7% 마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00% 이상 상승한 거죠. 바닥 대비 지수 기준으로 말씀드린다. 금액 대비 말씀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굉장히 많은 상승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바닥에서 잡으신 분들은 참 좋았을 겁니다. 전 그때 잡지 말라고 동영상 한번 11시경에 올린 것 같은데 그분들은 참 성공하신 것 같습니다. 바닥 잡으면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신라젠 같은 걸로 해가지고 바닥에 17%, 15% 사셔가지고 10% 먹는다는 건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정말 깡다구 있으신 분들이고. 근데 조금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매매 안 하겠습니다. 워낙 해가지고 일단 신라젠 한번 보겠습니다. 신라젠도 같이 보시고 신라젠, HLB, 헬릭슨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게 지수 연동이 되기 때문에 심리를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코스닥 지수에 많은 부분이 코스닥 제약 업종인 시총 상위주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젠, HLB, 헬릭스미스, 메지온, 그 다음에 메디톡스 이런 종류 있으니까 덴티움 이렇게 시총 최소한 1조 이상 종목들 쭉 나열을 하셔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바닥 저점이 12,600원 정확히 마이너스 17.65%였는데 종가상으로는 7%이기 때문에 거의 10%가 올라온 겁니다. 바닥에 사신 분들은 10% 먹으신 거죠.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참 이런 거 매매 못하겠는데 일단은 모르겠습니다. 내일 또 어떨지 모르겠는데 내일 또 만약 이렇게 크게 흔들다 우아로 흔다 그러면 지수가 내려가다 다시 또 막판에 움직일 텐데 결국 말씀드린 대로 투신 외국인 매수 여부를 꼭 확인해 주십시오. 내일도 만약 투신이 2, 300 들어온다 그러면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투신이 아침부터 사다가 안 산다 그러면 조금 또 조심을 또 하셔야 됩니다. 그걸 보고 자금 투입 여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간단히 보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 관심 종목이 이렇게 몇 개 있습니다. 지금 대충 보면은 단타 치는 게 지금 아직까지 아직 많고요. 지금 괜찮게 중기로 보는 종목은 제가 보는 종목은 233740 코스닥 레버리지 하고요. 그 다음 NHN 한국 사이버 결제입니다.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NHN 한국 사이버 결제 좀 중기 스윙으로 괜찮은 종목으로 보는 게 NHN 한국 사이버 결제. 그 다음에 233740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입니다. 이거 중기 스윙으로 괜찮다고 봅니다. 이거는
매일 보고 있어야 되고, 뭐 어떤 손절선이라든가 일정 기준가 이탈하면 무조건 뭐 수익을 하더라도 일단 보여지 않겠습니다. 2, 3천성 일단 종목으로는 NHN 한국사업결제를 저는 수익 종목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종목들은 대부분 뭐 TPC라든가 이월드, 뭐 시그네틱스, 뭐 이런 부분 종목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뭐 KTH, 그 다음에 오늘 갖고 있는 종목이 아진산업, 이런 부분들은 조금 조금 더 야금야금 조금 보유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TPC는 오늘 상한가 못 들어갔고, 뭐, 종가에도 한 5,350원, 뭐, 5,390원까지 빠졌다 오랐다 막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뭐, 종가상으로 좋은 마감을 했고, 시간의 단일가도 5,62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시간의 단일가가 5,620원입니다. 나쁘지 않은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시간의 단일가 한번 볼까요? 잘 안 보는데, 요즘은 하다 보니까 좀 보고 있습니다. TPC, 빠졌네요? 처음에는 5,620원 됐는데 종가에 빠졌습니다. 근데 5,620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뭐 23,000주가 최종적으로 몇 주입니까? 거의 23,000주까지는 5,620원에 5,650원, 5,620원에 5,660원 이렇게 거의 5,670원까지 올라갔었네요. 그러다가 막판에 뭡니까? 막판에 3,000주로 100원을 빼고 70원을 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보니까 제가 봐서는 한 5,600원, 뭐 보면 100원 정도 시간에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2월달은 상한가 유지했고요. 시그네틱스도 상한가 못 갔었는데 상한가 유지했습니다. 4% 올랐네요. 시그네틱스 상한가라 보시면 되고, 내일 슈팅이 나올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깨끗한 나라도 이거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매매하지 않겠습니다. NH 한국사업결제 뭐 나쁘지 않습니다. 주성엔진 상한가 유지했고요. 중앙오션도 이거 상한가 갔는데 조금 약합니다. 근데 내일쯤 반락이 울전할 거 보고 한시장기는 무시하겠습니다. KTH 나쁘지 않습니다. KTH가 오늘 5,1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5,100원까지 조금 추가 매수 하였습니다. KTH는 조금 추가 매수 하였습니다. 좀 길게 봅니다. KTH 어차피 뭐 주봉상 5선이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또 보고 있습니다. KPF는 오늘 그 자회사가 SBTech라고 있는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를 방문했습니다. 그 일본의 하모닉 드라이버가 있습니다. 그 로봇의 그 관절 부분에 들어가는 감속기를 국산이 대체했다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대체할지 말지 모르겠는데 제가 봐선 뭐 대체가 되겠습니까? 하모닉 드라이버는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정말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고요. SBTech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습니다. 조그마한 회사입니다. 일단 뭐 대통령이 방문했다는 거에 의해서 상한가 들어간 걸 보겠습니다. 또 3,600원, 3,700원도 매수 자리였습니다. 그거는 확실합니다. 예, 3,600원, 3,700원도 정확히 매수 자리였습니다. 그거는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매수 자리에서 그 뉴스까지 따면 대통령까지 방문해버리고 또 거기에 또 그 감속기 국산 대체했다는 뉴스까지 막 내보내니까 그냥 상한가를 말아버렸습니다. 쭉쭉 하다가요. 예, 저는 많이 먹지 못고 팔았습니다. 예. 차트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일단 TPC 나쁘지 않습니다. 흐름 좋습니다. 예, 좀 더 보겠습니다. 좀 더 내려오면 더 사고 이렇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뭐 5,050원, 5,100원 정도 더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월드는 상한가 마감이기 때문에 뭐 조금 샀습니다. 아까 중간에 한 흔들렸거든요. 4% 정도 이렇게 상한가 풀렸습니다. 좀 샀습니다. 좀 체결이 됐습니다. 예, 많은 수량은 아니고요. 조금 샀습니다. 어제 어차피 내일 갭으로 뜰 걸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샀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좀 갭이 뜬다 그러면 이제 그걸 매도하려고 그럽니다. 갭이 작게 뜬다 그러면 좀 더 사서 좀 올라가서 팔겠습니다.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런 종목을 되게 제가 좋아합니다. 초보들은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은 초보들은 이런 종목을 매매하려고 하시면 자꾸 안 됩니다. 초보들은 매매 그게 금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상한가 이후 종목 매매하는 거는 그냥 전업 투자다라든가 단타 매매 일부를 하는 분들이 이제 하는 놀이터이기 때문에 솔직히 놀이터입니다. 놀이터이기 때문에 뭐 이런 종목 실적이 어떻고 뭐가 또 분석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단타 놀이터입니다. 단타쟁이들 놀이터입니다. 내일 엄청 이쪽으로 단타쟁이 몰려 있을 겁니다. 상한가 상따 매매라 그런 거죠. 그냥 자기들 막 그냥 열심히 놀다가 종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월봉상으로 이게 10년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아직 그 꼬리가 약간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조금 걸리는 부분이 없지 않 있지만 조금만 더 올라버리면 예를 들어가지고 뭘 말씀드릴까요? 한 10% 올라버리면 지금
전고점을 넘겨버리는 게 있거든요. 지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또 애국 테마주로 묶인 부분이 있는 걸로 약간 보입니다. 그러니까 단타들 놀이터니까 초보들은 이런 데는 좀 얼씬하지 마시고 밑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시그네틱스 뭐 상한가 갔기 때문에 좀 더 갈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뭐 주봉을 아직 못 만들었습니다. 일봉도 아직 그 매매가 못 됐는데 이건 제가 밑에서 보고 있는 종목이라 그냥 올린 겁니다. 나쁘게 보지 않고요. 좀 한 내일 10% 하락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10% 하락 정도 하면 참 좋겠습니다. 조금 예. 올라가는 것보다 하락을 원합니다. 시그네틱스는 예. 깨끗한 나라 오늘 시세가 마감되다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2,700원이나 10% 정도 이렇게 하락하게 되면 또 다시 또 옆으로 횡보하다가 다시 한번 시세를 줄 것 같습니다. 오늘 거래량이 그렇게 뭐 완전 도망갈 거리는 아닙니다. 이런 거래량으로 해가지고 또 매집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분봉으로만 보면 됩니다. 분봉으로 30분봉으로 보면 이거 도망갈 차트는 아닙니다. 솔직히 조금 무서워 이렇게 초보들은 매매할 단계는 아니고요. 하지만 도망갈 건 아닙니다. 5선이 살아있고 뭐 주봉도 그렇게 숨꿈을 내놨기 때문에 조금 2,700원, 2,800원 이 정도 선에서는 좀 2, 3주, 3, 4주 조정하다가 다시 수급이 붙으면 뭐 상승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쁘게 보는 종목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단타의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NH 한국사이버일제 중기 수익 종목으로 괜찮다고 봅니다. 뭐 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주성엔지링은 상하기 때문에 보이는데 지금 내일 만약 이렇게 이게 뚫고 나왔거든요. 일봉상 뚫고 나왔는데 뭐 날아가게 되면 저는 매매하지 않겠습니다. 버리겠습니다. 중앙오션인데 뭐 상한가를 못 찍겠죠. 밑으로 빼졌는데 힘도 좀 약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월요일, 화요일날 거의 무려 이 종목이 40%가 폭락했거든요. 월요일날 21% 폭락하고 또 그 다음날 16% 폭락했습니다. 24%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때 악성 매물들이 싹 정리가 된 겁니다. 신용도 싹 거의 다 줄어들고 그러니까 몸이 굉장히 날렵해진 상태에서 이게 거의 지수 저점이 돼버린 거죠. 저점이 이루어지니까 그냥 가벼운 상태에서 상한가를 가보게 됐습니다. 근데 저항선인데 만약 내일 뭐 갭으로 뜬다 그러면 쫓아가면 안 됩니다. 이런 거는 다시 또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의 시가 1,400원 부분은 중요한 저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1,400원을 사시면 다시 또 며칠 조정하다가 1, 2주 조정하다가 올라갈 걸 보고 있습니다. KTH 보시면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5,110원인가요? 5,130원인가 이렇게 밑에 떨어졌습니다. 오늘 많이 밑으로 내려왔었거든요. 근데 참 5,100대에서는 매수를 해볼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좀 1, 2주 더 이렇게 조정이 온다면 또 추가적으로 사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여러 가지 희망사항인데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KPF 아까 말씀드렸죠. KPF도 오늘 뭐 상한가 간 종목인데 뭐 날라가겠죠. 대통령이 자회사를 방문했기 때문에 뭐 당연히 뭐 날라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날라가겠죠. 뭐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굳이 뭐 따라갈 필요 있을까 생각하는데 그래도 단타들이 달라붙겠죠. 단타들이 달라붙을 거 보고 있습니다. 실적이 좋습니다. 굉장히 실적이 올해 회사가 예전 공시한 거는 195, 영업이 195억인데 지금 현재 시총이 866억이니까 뭐 퍼로 보면 500이 안 되죠. 퍼 5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쁜 종목은 아닙니다. 나쁜 종목은 아니고 실적까지 있으니까. 근데 이제 건설 쪽이라든가 산업용이 들어가는 그 볼트 너트 만드는 겁니다. 볼트 너트 고정시키는 거죠. 파스나라고 하죠. 파스나. 그래서 파스나 제품인데 성장성은 없는데 SBB 자회사를 갖고 있습니다. 2년 전에 이수했나요? 2년 전에 확실한 건 아닙니다. 하여튼 SBB 테크를 갖고 있습니다. 지분율도 한 60% 가까이 되는 걸 알고 있고요. 하여튼 뭐 단타 놀이터이 되겠죠. 저도 조금 심심하면 여기 놀겠습니다. 여기 가서 아침에 바로 더 갈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방문해 자주 번다는 게 큰 이슈죠. 사실은 뭐 나쁜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 또 뭐 말씀드린 대로 램테크놀로지라든가 지난번에 막 올라갔지 않습니까? 램테크놀로지 또 뭐 대체해가지고요. 뭐 여러 가지 그와 비슷한 상한가 나왔기 때문에 내일도 이게 조금 화려한 단타 놀이터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도 가서 놀다 오겠습니다. 예. 동원수산 보면 오늘 저는 좀 바닥에서 매수해가지고 참 이게 좋았는데 속으로는 좋습니다. 팔고 나오고 떨어지면 속으로는 좋습니다. 조금 뭐 종가 저점 8,510원까지 내려왔다가 왔다 갔다 종가상을 조금 높게 마감을 했는데 한
8,300원, 일봉 5일선에서 한번 추가적으로 사볼 생각이 더 있습니다. 근데 뭐 조금 이게 뭐 실적 있는 주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막 매수 꼭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일단 종가 8,500원 선에서 8,500대 한번 종가 대기 한번 사봤습니다. 조금 샀습니다. 이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더 떨어지게 되면은 추가 매수 할지는 내일 보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샘표는 뭐 매수를 많을 생각입니다. 뭐 오늘 빠졌는데 우리 뉴스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이미 다 알고 있는 뉴스를 가지고 뭐 시장을 끌어올리다 보면 조금 더 손해볼 정도는 아니지만 조금 더 보겠습니다. 대신 주봉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좀 빠지면 좀 좋겠습니다. 더 빠지겠죠. 44,000원 정도 빠지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콩에 관련되기 때문에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수입하지 않겠다기 때문에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게 실적주입니다. 샘표는 실적이 나오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물려도 크게 나쁜 종목은 아닙니다. 그 대신 문제는 한번 이슈에서 올라왔고 이건 거의 이제 설거지거든요. 설거지 파동이기 때문에 크게 먹을 폭이 없기 때문에 이제 제가 잘 안 들려드린 겁니다. SAMT는 말씀드렸듯이 배당 목적으로 산 겁니다. 2,000원 수준인데 배당금이 많이 나옵니다. 130원, 120원 계속 연속 3년간 배당을 했기 때문에 배당 수익은 굉장히 높은 기업입니다. 6%, 7%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보는 거니까 좀 보시기 바랍니다. 미스터 블루는 뭐 단타 치는 종목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또 올려놨네요. 아진산업 오늘도 한 저점이 3,110원인가요? 예, 거기까지 막 내려왔습니다. 오늘 뭐 변동폭이 위아래로 15%입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처음에 못 가다가 또 위로 또 갔다 오고 내려오고 막 그랬습니다. 왜냐면 일지택의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9% 하락했는데 별로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가지고 제가 장중에 11시경 그 방송했을 때 추가로 사지 않겠다 금액이 했을 때 그때 그 금액이 한 3,300원이었어요. 근데 한 3,100까지 내려오니까 사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샀습니다. 조금 더 샀습니다. 3,100원 수준에서 3,100원대 수준에서 조금 더 샀습니다. 많이 안 샀습니다. 조금 정말 개미 눈물처럼 조금 늘렸습니다. 별로 이렇게 하락한 종목을 사고 싶지 않더라고요. 오늘 막 반등이 큰데 이렇게 하락한 종목을 선뜻 손이 안 나갑니다. 고치렸어. 사야 되는데 이게 말과 틀리게 또 안 사게 됩니다. 어제만 틀리고 오늘만 다 틀립니다. 보통. 리드코프는 어떤 분께서 댓글 다시면서 물어보셨는데 추세는 살아있다 봅니다. 추세는 살아있는데 그럼 왜 오늘 이 원장이 이렇게 상승이 약한가? 이미 화려한 시세를 일주일 동안 냈지 않습니까? 업시작하면서 하다 보니까 오늘 같은 못 올라도 종목이 이게 반등이 센 거고 이미 시세를 내고 화려한 종목들은 약간 쉬었다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추세 살아있으니까 좀 더 보시고 하여튼 주 5선 5,300원, 6,300원입니다. 6,300원 이 정도 지지하면 좀 더 들고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7,000원까지는 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FST 종목도 이건 좀 죄송합니다. 이거는 특히 숨겨진 종목도 아니고요. 반도체 기술력 있는 소자 업체입니다. 펠리클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노광 공정에 사용하는 소모품을 만든다고 해가지고 좀 계속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 바닥에서 거의 3배 가까이 올라온 종목이라 예. 지금 접근할 종목은 아닙니다. 그래도 조금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월봉도 월봉이 이렇게 좀 거의 고점대 부분이 그래가지고 좀 보고 있었는데 좀 더 빠질 것 같습니다. 보니까 못 오른 거 보니까 좀 더 빠지겠죠. 6,200원대까지 회귀할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거 종목에 대해서. 후성과 동신 세미캠도 오늘 자리를 챘고요. 오늘 동신성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